대충 뭐 들어오셨을까요? 거의? 지난주 수업은 제가 11장 올려놨고요. 오늘 제가 12장을 오전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따가 오픈을 해놓을 겁니다. 보시면은 날짜는 그냥 우리 15일 날 기말고사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5일 날까지 열어놓을게요. 녹화 강의는 15일까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시겠고 14일까지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다음 주 실시간 이렇게 수업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잠깐 확인만 하고 갈게요. 박성훈 왔고, 홍인표 오셨고, 한동주 왔고, 문도비, 도비 왔나요? 도비? 도비가 안 왔네. 은비 보이고요. 충범, 용준이었구나. 용준이었고. 이노헌 왔고요. 주영도 보이고. 박명환, 예, 체크 잘 됐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셔서 13강 예제 파일 받으시고요. 조금 시간 괜찮으면은 추적하는 그 로봇 추적 앱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13장 내용 보니까 12장은 제가 이제 보강주로 올려드릴 거고 오늘 그리고 오늘은 실시간 수업으로 13장 그리고 게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또 기말고사 기간이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는 14강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시험 공지해드리고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분 들어오셨네. 누가 왔나?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은비, 용준 들어왔구나. 네. 그러면 13강 예제 파일 받아주시고요. 챕터 13 예제 파일. 이것도 디자인만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디자인 돼 있으니까 바로 코드 짜는 것부터 그리고 어떤 앱을 만드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돼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저도 실행하고요. 여기에 퍼스널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AIA 파일이 있을 거예요. 선택하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위에는 디자인이고 위쪽은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체크박스 형태로 이렇게 체크박스가 5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레이블 왼쪽, 그 다음에 버튼 또 하나, 성적 결과라는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는 앱이래요. 앱인데 체크를 하면 이 결과가 하나씩 증가하고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그냥 0이 되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뭐 3개 이상이면 뭐 내성적이다, 뭐 외향적이다 이런 것들의 성격을 체크해주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한번 뭐 디자인은 됐고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보시면은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액티비티 스타터의 경우에는 웹에 그냥 외부 인터넷 브라우저로
특정 홈페이지를 열어주는 컴포넌트. 우리는 이 성적 결과를 구글에 구글링해서 뭐 외향적인 성격이다 하면은 구글링해서 그 외향적인 성격에 대한 것이 서치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건가 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스타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홈페이지, 그 외부 인터넷 브라우저로 특정 홈페이지를 열어주는 새로운 창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액티비티 스타터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뭐 더 이상 넣을 거 없고요. 소셜, 그다음에 뭐 연결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 연결에 들어가시면 액티비티 스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별다른 거는 없죠? 네. 그리고 바로 블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교님이 이 줌 결제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40분, 예, 40분 있으면 이게 나가질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예,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1, 2분 남았을 때 제가 미리 이야기하고 끊을 거예요. 우선은 13장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블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심플해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그 게임 센서, 방향 센서 이용해서 게임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가 문제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 결과값의 1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뭐 1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걔네들 다 더해서 결과 그 레이블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변수가 우선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는 뭐 해볼까? 뭐 선택이라고 해볼까요? 선택된 그 결과에 대한 값을 여기다 담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초기 값은 0으로 지정을 해놔야 되겠죠? 하나 0으로 지정을 우선 해주시고 이제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 이 전역 변수 1을 더하겠다라는 그러한 체크박스 1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박스 1 얘를 어떻게 했을 때? 변경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해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체크를 했을 때 뭐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제어문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에 땡땡이라면 얘를 두 개를 복제해서 써볼 텐데요. 그러니까 참일 때와 뭐 그렇지 않을 때 따로 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교재에서는 굳이 이 블럭을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했어요.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우선 논리로 들어가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같아야 한다. 우선 체크했을 때. 체크했을 때가 참이겠죠. 체크박스를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 1씩 증가시키겠다. 선택에. 우선 체크박스 1, 얘에 대한 체크 여부가 참이면 괜찮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전역 변수 1씩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전역 변수에 이걸 이제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정을 할 거예요. 요 선택된 선택 전역 변수에 값을 지정해서 담을 거다. 어떻게 담아줘야 되지? 1씩 증가해서 담아야 되잖아. 그래서 더하기 1 어디에다가? 여기다 담을 거죠. 그래서 다시 가져오기 전역 변수에 기존의 전역 변수 1씩 증가시키겠다. 괜찮죠? 그리고 어딘가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뭐 선택 값이라는 이 텍스트 선택 값 아래쪽에 레이블 이쪽에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체크하자마자 1씩 증가되도록 요 레이블 선택 값이라는 이 레이블에 표시가 되어야 하겠죠. 레이블
조금 더 내려서요. 여기에 텍스트로 표시할 거다. 뭐를? 얘를. 다시 가져오기, 전역 변수. 선택. 이제 끝났어요, 거의. 예. 이제 거의 뭐 끝났고요. 얘를 변경만 해서 쓸게요. 그렇지 않을 경우 복제해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번엔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바꿔주시고 요것도 바꿔줘야겠네. 저는 뭐 교재에서는 마이너스 1씩 거짓일 때는 마이너스 1씩 했는데 마이너스 1씩 하면은 뭐 애매할 것 같은데 그냥 0을 더해서 값이 변함이 없도록 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굳이 마이너스 1을 했는데 저는 그냥 0을 더해서 값을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땡땡이라면 실행, 뭐 그렇지 않을 경우로 진행하셔도 되겠죠.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해서 체크박스가 지금 현재 5개니까 이 5개 체크박스에 대한 조건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체크박스 2에 대한 참 거짓 그리고 체크박스 3에 대한 또 참 거짓 이렇게 가주면 되거든요. 뭐 4, 5도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결과 얘를 클릭했을 때 뭐 예를 들어 3개 이상이면 3 이상이면 내성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향적이다 라는 것을 이 결과를 눌렀을 때 표시를 해주고 싶대요. 이 부분에 성적 결과 부분에 괜찮나요? 성적 결과 이 부분에 나타내고 싶은데 또 나타낸 후에 얘를 또 클릭하면은 구글링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내고 싶대요.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해줘야 되겠네요. 결과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 조건이 뭐였죠? 3개 이상 체크가 돼 있으면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아유, 요것도 제어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데 이제 선택이라는 변수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표시하고 싶대요? 요 버튼 영역에요. 버튼 영역에 선택 결과 요쪽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대요. 텍스트로. 보이는 텍스트는 외향적, 뭐 내성적인가요? 내성적? 3개 이상이면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복제해서 외향적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이 결과를 누르면 이쪽에 표시되고요. 얘를 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글링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싶대요. 다시 성적 결과 버튼이니까요. 얘를 또 어떻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얘를 누르면 아까 우리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걸 삽입했는데 새 창이 열리면서 어떻게 표시하고 싶다? 새 창이 열리면서 그 웹페이지로 새 창 안에서 웹페이지로 뭔가를 검색하거나 표시하고 싶다 라고 그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액티비티 스타터를 삽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액티비티 스타터에 얘를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액티비티 스타터로 나타낼 거야. 뭘 나타낼 거야? 웹페이지 나타낼 거죠?
근데 URL 데이터를 직접 오른쪽에 입력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텍스트 클릭을 해주시고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글에서 뭔가 서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용인대학교라고 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http www.google.co.kr 서치 물음표의 쿼리의 약자겠죠? 는 까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치할 때 URL이. 그리고 용인대학교라는 얘를 검색해서 또 새 창에 나타내주고 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뭐 혹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내성적이나 외향적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링해서 내성적 이렇게 서치가 되거나 혹은 외향적으로 표시가 되거나 서치가 되거나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붙일 거예요. 얘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지금 필요하지 않고요.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해서 하나에는 아까 보여드린 요 구글 www.google.co.kr 서치 물음표 쿼리 Q는 까지만 해주시고 그 뒤에는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붙어줘야 되겠죠. 요거는 성적 결과에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내성적 혹은 외향적이라는 것이 이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이 URL 주소 뒤에 표시되도록 합치겠다.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 스타터로 어떻게 해줘야 돼? 웹페이지로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걸로 이제 시작 호출을 해서 액티비티 스타터를 시작을 해주시면 뭐 이제 구동이 잘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13-첫 번째 13-첫 번째에 대한 블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보통은 뭐 이런 거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체크박스가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은 그냥 소소하게 5가지의 체크박스로만 실행을 해보았네요. 별다른 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는 마무리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앱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퀴즈 눌러주시고 이것도 이미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뭐 퀴즈, 이건 그냥 이미지고요. 문제, 여기에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가 쭉 나오고 해당하는 문제, 그림 퀴즈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조금 먼저 보니까 잠깐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이렇게 그림 퀴즈예요. 그래서 위에 문제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해당하는 그림이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당하는 그림이 보이고요. 어느 작가, 어린 왕자에 대한 이미지인데 어떤 작가가 썼냐, 저자가 누구냐, 작가가 누구냐,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기, 사지선다형의 보기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1번이 정답이잖아요. 1번을 체크를 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눌러주시면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림이 표시됩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이냐?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코끼리다. 체크를 하면 뭐 정답이다. 하면서 또 표시가 되어지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면 퀴즈가 종료되었다. 당신의 점수는 총 2점이다. 뭐 3점이다. 이렇게 표시되고요. 잘못 체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였다면 아래쪽에 오답이다 라는 것을 레이블에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선다형 퀴즈죠. 선다형 퀴즈. 다음으로 눌러서 다음 문제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미 뭐 세팅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들도 미디어에 다 넣어 놓은 상태야. 한 3문제 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그죠? 요거 쓸 거고, 얘 쓸 거고, 얘 쓸 거예요. 그리고 버튼도 선택 형태로 이렇게 수평 배치로 되어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네, 바로 블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근데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리스트 기억나시죠? 리스트로 문제를 담아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예전에 그 리스트 만들 때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리스트를 우선 문제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담아놓고 쭉쭉 껴놨었죠. 그 다음에 정답이라고 해서 또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 껴놨었어요. 그래서 1번 위치에 있는 얘네들이 일치해야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텍스트 나누기라는 블록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텍스트 나누기를 그냥 교재처럼 저도 요거는 처음 써보는 거라 같이 그냥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선 리스트도 변수죠. 그래서 변수 하나 전역 변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문제. 문제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요. 이 변수는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리스트 형태로 문제는 한 2개만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만들려면은 이쪽에 이제 껴서 뭐 2개, 3개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텍스트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하나, 둘 이용해서 2문제 만들 건데 여기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린 왕자의 작가는. 그리고 문제만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슬래시 기호를 이용해서 구분자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까지 같이 와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도 같이 와야 되죠. prince.png라는 파일이 첫 번째 문제에 이제 이미지로 표시되게 설정을 해볼게요. prince.png prince.png 그리고 여기까지 이미지도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보기가 들어가는데 보기는 첫 번째 1. 생택 쥐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자 슬래시 2. 뭐 셰익스피어 세 번째 구분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관순 이렇게 적겠습니다. 임의대로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 두 번째 문제는 뭘로 할까? 두 번째 문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이미지 뭐 있었죠? 두 번째 문제점 다음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이라고 해주시고 여기 문제 끝났고요. 이미지는 스타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이게 star.png 보이시죠? 이미지는 그리고 슬래시 이제 보기가 들어가는데 1. 뭐 갤럭시 슬래시 2번은 소행성
그리고 3번은 뭐 금성, 뭐 4번은 화성, 뭐 이렇게 임의대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또 여러 개 만들어서 슬래시 형태로 이렇게 구분자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리스트이기 때문에 10분 있다가 또 끊어지겠지만 하겠습니다.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색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첫 번째 문제부터 무조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변수에 전역 변수를 우선 하나 만들어서 그냥 색인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요. 초기 값을 1로 지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무조건 첫 번째 위치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를 사용을 할 거냐면 여기 이 문제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리스트를 이렇게 구분자를 이용해서 찢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찢어서 사용하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 얘를 또 찢어서 담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분리된 데이터를 담아놓는 전역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은 뭐 분리라고 적어볼까요? 분리. 얘는 빈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찢어져서 여기 빈 리스트에 하나씩 꽂혀야 하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까지 이제 변수는 다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문제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수도 나와야 하고 몇 점인지 이런 거 나와야 되고 선택 번호에 대한 것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호출 함수를 하나 만들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사지선다형의 그림이 들어가고 앞에는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번엔 함수 이름을 문제 호출이라고 똑같이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뭐 지정하기 하셔가지고 분리된 데이터 이렇게 분리된 요 초기값이 빈 리스트인 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분리할지 이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가시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에 구분자로 특정 구분자로 텍스트를 분할하는 이 블럭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분자가 뭐였죠? 슬래시였죠. 슬래시마다 하나씩 다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슬래시 집어넣어 주시고 얘네들을 쪼개서 다 빈 리스트에 담아 놓을 것인데 리스트로 들어가서 리스트를 어떻게 하겠다? 스크롤 조금 더 내려볼까요? 항목 선택 리스트와 그의 위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에 있는 첫 번째부터 찢어서 분할해서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빈 리스트에다가. 그죠? 가져오기 할게요. 변수에 가져오기. 문제라는 얘를 찢어 놓을 거야. 분리를 해 놓을 거야. 위치는 첫 번째 색인부터죠. 첫 번째 문제부터 쭉쭉 찢어놔야 되니까요. 여기도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색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찢어서 이쪽에 담아 놓을 거예요.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찢어서 어떻게 가야 돼요? 첫 번째, 어린 왕자의 저자는 그리고 그림 나와야 되고 첫 번째 생택지베리, 뭐 섹스피어, 홍길동, 유관순 이렇게 찢어서 요 칸칸에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질지만 지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문제 영역에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텍스트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근데
어떻게? 리스트에 아까 하셨던 것처럼 선택하기 있나요? 위치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가주셔야 되고 가져오기에 분리. 이 분리된 데이터에 이 문제 부분에는 첫 번째 인덱스 리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총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요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6, 이렇게 7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작가는 꼭 문제가 찢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1, 2, 3, 4번 보기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7번째 인덱스에는 이 문제의 정답의 번호를 제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에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인덱스 문제. 그래서 이쪽에 가져오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숫자 쓰면 되겠지? 첫 번째 인덱스의 문제를 문제 부분에 표시를 해주겠다. 분리돼. 그리고 두 번째. 이쪽 사진 부분에는 그쵸? 이미지 1이라는 영역에는 여기에는 뭘 갖다 놓을 거예요? 사진을 갖다 놓을 것인데 똑같아요. 복제, 분리된 두 번째 인덱스에 찢어진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버튼 1에는 텍스트 형태로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 이제 번호가 나와야 되겠죠. 1, 2, 3, 4에 대한 보기가 나와야겠죠. 복제해서요. 두 번째 버튼, 얘는 4번 인덱스. 복제해서 세 번째 버튼은 3번 인덱스, 5번 인덱스. 복제해서 마지막 4번에는 6번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만 호출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문제 호출에 대한 이 블록은 이제 다 끝났어요. 블록은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번호. 만약에 이제 지정을 하였으면 이 부분이 다시 초기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번호가 초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 번호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를 위쪽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변수만 만들고 다시 들어올게요. 선택 번호. 선택 번호는 어떻게 하겠다? 초기화 해주겠다. 빈 공란으로 초기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수도 몇 개 맞췄는지 점수도 카운트 돼야 하기 때문에 점수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고요. 초기 값은 0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만 놓아두시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어서 그 뒷시간에서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바로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오세요. 네.